안녕하세요. 시대인지 휘문고반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수학 강사 김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짜로 이제 학생들이 기말고사 시험을 봤고요. 저는 짧게 기말 분석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저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번 시험 난이도가 어땠느냐? 네, 맞습니다. 엄청 어려웠습니다. 시험이 특히 중간고사에 비해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첫 시험부터 오늘 첫날인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번에 기말 대비를 했고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할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정도로 어려워질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말씀드려볼게요. 제일 먼저 제가 6월 17일 휴문고 설명회였죠. 이때 제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기말고사 때 단원별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킬러 문제들은 단원 융합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시로 들었던 문제들도 보시면 이제 행렬과 부등식 활용 문제를 엮어서 이렇게 문제를 하나 보여드렸어요. 이 문제였거든요. 보시면은 행렬 나오고 밑에 삼각형 얘기가 나오면서 부등식 문제로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 되게 어렵던 문제예요. 보시면은 14번 문제니까 객관식이 제일 뒤에 있는 문제입니다. 똑같죠? 네. 행렬이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행렬의 성분을 가지고 삼각형을 정의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가 이제 문제 오류가 좀 있어서 여기 단 조건이 나중에 추가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예견했던 대로 이번에 킬러 문제는 결국 여러 단원 융합한 지금처럼 행렬과 부등식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또는 뒤에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행렬과 경우의 수 엮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충분히 좀 나왔기 때문에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행렬 킬러만 풀었다거나 부등식 킬러만 푼 친구들은 이런 유형들이 되게 신유형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제가 컨텐츠룸에 스위치를 올리면서 요 스위치 분석서를 같이 올려드렸잖아요. 그쵸?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2회차 분석서를 올려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용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번 2회차 스위치는 희문고 기출 내신을 분석을 해서 모든 문제를 다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중간고사랑 작년 시험이랑 여태 나왔던 희문 기출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시험은 무조건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킬러로 나올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이 합답형 문항이 객관식의 주요 문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나왔던 문제죠. 12번. 1등급 친구들도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정답 자체가 니은 디귿이에요. 니은 디귿. 선지 배열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1번이 기억, 2번이 니은, 3번이 디귿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실력뿐만 아니라 이 출제자의 심리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요 내용들을 조금은 좀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컨텐츠룸에 올렸던 스위치 2회차 1번도 같은 유형입니다. 보시면은 똑같이 3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기억, 니은, 디귿에서 실근의 개수, 그래서 A 값을 구하는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험 이틀 전이었죠. 일요일에 공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때도 나오는 컨텐츠에 이런 내용 똑같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4차 다항식 문제고요. 똑같이 실근을 가질 때 그 개수에 대해서 함수를 정의한 다음 기억, 니은, 디귿에서 그 개수에 대한 문제를 또 물어보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공개 특강 때 학생들한테 계속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나올 것 같다 무조건. 그리고 너희 웬만하면은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 안 되신다 출제하실 때. 그래서 꼭 면밀히 잘 풀어봐야 되고 시간이 없다면은 빨리 패스를 해야 된다 라고까지 말을 해줬습니다. 학생들한테. 자, 그래서 이 유형은 앞에 유형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이 합답형을 킬러로 냈다는 거에서 제 생각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교과서에 대해서 심화 변형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마찬가지로 스위치 3회차의 분석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중간고사 때 교과서 변형 문제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고 그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거는 체감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미리 풀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가 사실은 엄청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근데
체감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요 그림. 다른 학교나 다른 교과서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아마 시험 대비한 친구들도 저희 컨텐츠가 아니라면은 요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교과서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저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무조건 이번 시험에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스위치 3회차 5번 문제에 조금 더 어렵게 변형을 했습니다. 아까 그림과 비교해 보신다면은 좀 더 복잡해진 것 같죠. 이것도 숫자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근데 요 문제가 똑같이 이번 기말고사 때 19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19번. 단답형 중반에 있는 문제인데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이 문제를. 특히 지금 보면은 1등급 이내로 들어올 것 같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문제랑 뒤에 킬러를 하나 더 틀렸다 라고 제일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감할 수 있는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들은 이 자체 문제가 좀 쉽다고 할지언정 이게 카운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개를 잘못 고려하거나 또는 뭐 더 카운팅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아마 선생님께서 아시고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똑같이 교과서 문제고요. 뭐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숫자 3개를 택해서 합이 홀수일 때를 구해봐라. 요런 문제입니다. 딱 보자마자 마찬가지로 얘가 되게 변형하기 좋은 문제예요. 변형하기가. 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똑같이 1부터 20까지 숫자 중에서 이번에 3개를 택할 건데 그 3개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인 경우, 그 다음에 3의 배수인 경우, 4의 배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이 이것도 많이 실수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마찬가지로 케이스 분류가 엄청 많고요. 둘 다 구한 다음 빼야 됩니다. 저 과정에서 되게 사소한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이 되게 낮았을 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저희 컨텐츠룸에 올렸던 첫 번째 컨텐츠였죠. 파이널 모사 1회차 13번에도 똑같이 넣었습니다. 딱 생각을 하고 나서 제가 13번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죠. 객관식 중에서도. 거기 넣어가지고는 거의 형태가 비슷하죠. 지금 1부터 17까지로 숫자를 제한시킨 다음에 4개의 수를 택했을 때 그 4개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경우라고 해서 조금 더 어렵게 제가 대비를 해드렸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희 공개 특강 때 나왔던 자료 중에서 이번에 숫자도 똑같아요.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똑같이 4수의 합이 3의 배수, 그 다음에 곱이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자, 이때 학생들이 여기 좀 큰 숫자들이 나오는 이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대비를 했던 게 좀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컨텐츠를 좀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공개 특강을 진행하면서 좀 충분히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왼쪽에 보이시면 제가 이제 보시면은 공개 특강 이후에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희문고가 교과서 변형 문제나 내신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시험 하루 이틀 남았던 그런 상황이더라도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변형 문제나 내신 기출을 좀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그나마 시험 직전에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 컨텐츠룸 다 알고 계시죠? 저희 라이브 메스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파이널 테스트랑 스위치 이 두 컨텐츠에서 제가 최대한 좋은 문제를 많이 넣어드렸기 때문에 여기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시험을 토대로 한번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쭉 총 24문제 중에서 일단 객관식 먼저 한번 보실게요. 객관식 보시면은 1등급 변별 문항은 아까 보여드렸던 12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등급 변별 문항은 이제 13번, 14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셋 다 어려운 문제지만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틀린 문제가 여기 12번, 그 다음이 13, 14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가보시면은 많이 어려웠어요.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보시면 1등급 변별 문항은 22, 23, 24가 됩니다. 저는 이때 잘 보셔야 될 게 요 각각의 문제를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킬러급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잘 적어놓은 것처럼 문제가 융합형이었고요, 뭐 실수유발 문제였고요, 일단 타임어택 문제였고, 뭐 그렇게 이 힘문 스타일이 좀 가미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연달아 풀다 보면은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앞쪽에서 특히 막힌 친구들이라면은 요 뒤에는 그냥 아예 손도 못 대고 다 틀렸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 체감한 난이도가 되게 높았을 거고 결과적으로 점수도 조금 떨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총평. 자, 1번. 휘문고에 걸맞는 드디어 그런 시험이 나왔습니다.
중간고사가 좀 쉬웠죠, 아무래도. 근데 이번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에 비한다면 훨씬 어려웠고요. 그래서 평균이랑 커트라인 모두 다 하락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예상하고 있는 커트라인은 1등급은 82.7점 정도. 이게 어려운 문제 4개를 틀리면 나온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예상 2컷은 한 63.5점 정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 기준으로 한 8개 정도 틀리면은 한 2등급에 딱 걸칠 것 같아요. 제 예상한 커트라인인데 중간고사 때도 거의 맞았기 때문에 이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타임 어택이었어요. 다시 한번.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 시간 내에 문제 다 못 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희문고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스타일을 아직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푸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시면 일단 뭐 정수, 자연수 조건, 그 다음에 뭐 개수 카운팅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케이스 분리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희문고가 좋아하는 유형들이 다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파트가 경우에서도 포함되어 있고 행렬이나 뭐 방문에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 내기 너무 좋았던 그런 시험이었어요. 다음 세 번째, 희문고 특유의 그런 스타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문제들이. 지금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 9번부터 해가지고는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 표시된 게 좀 어려웠던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중간고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희문 스타일에 대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고사의 출제 기준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랑 희문 내신 기출 그리고 이 특수 유형들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유지되고 있지만은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체감 난이도 높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증명은 끝난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회부터 해서 공개특강, 간담회 다 열심히 좀 하면서 저희 희문고 스타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 컨텐츠와 라이벌 메스터 컨텐츠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제 결과가 오늘 나온 것 같고 충분히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름방학 때 어떻게 수업을 할지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희 신의지 희문고반은 공통수학 2 실력심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총 15회 수업이고요. 방학 전 3회, 방학 중에는 12회로 진행되겠습니다. 저희는 월금반이고 방학 중에는 월수금으로 진행이 됩니다. 방학 전에는 저녁에 수업을 진행하고요. 방학 때는 아침 수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개강하는 날짜는 7월 13일이에요. 학생들이 지금 오늘 수학시험을 쳤고 다음 주까지 시험이 있죠. 다음 주 월요일에 국어시험이 끝날 텐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큰 틀입니다. 잘 보시면 지금 제일 상단에 제가 한 번 더 저희 공개특강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일정은 정해진 게 없고요. 아마 방학 전 수업이 지금 7월 13일 개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즉 기말고사 다 끝나고 난 뒤부터 그 일주일 내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때 공통수학 2 진단 테스트를 보면서 희문고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일정이 좀 정해지는 대로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학 전 3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저희 일단 스파르타 반이기 때문에 방학 전 3회는 동해망정식 주제별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번 수업 동안 일단은 공통수학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제일 어려운 파트인 도방 파트를 주제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학 중에는 12번 수업인데요. 12번 수업 제가 10번과 2번을 쪼갰습니다. 자, 10번은 뭐냐면 공통수학 2 전범위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번 수업을 다 듣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2번은 저희가 미리 요 중간고사를 좀 프리뷰를 해볼 겁니다. 저희가 지금 2학기가 시작이 되고부터 중간고사까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거의 바로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학이 끝나기 전부터 중간고사 미리 프리뷰를 해가지고는 뭐 1학기에 좀 아쉬운 성적을 받았다면은 2학기에 반드시 오를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번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저희 반 시간표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아침 9시 수업이에요. 1시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4시간 정도. 자, 근데 저희 희문고 반은 제가 더 빨리 부를 거예요. 더 빨리 부를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9시부터 이렇게 와서 수업을 들으려고 하면은 일단 이제 집중을 못 해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학생들한테 최대한 이 방학 동안 짧지만은 수업 전으로 클리닉을 하면서 결국은 저는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게 해줄 겁니다. 방학 때부터.
그래서 저는 9시 수업인데 8시 반까지 불러서 저희 수업 전에 클리닉 진행하면서 시험 한 개 칠 거예요. 시험. 저희 하프 모의고사. 이번에 되게 좀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작할 때 시험 한 번 더 치고 나서 점심시간 가진 다음에 수업 후 클리닉 때도 마찬가지로 클리닉 시작할 때마다 시험을 칠 겁니다. 그래서 하루 기준으로 본다면 총 시험 3번 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시험 결과를 보니까 저는 더 확신이 들었어요. 무조건 시험 많이 치셔야 되고 실전 모의고사에서 좋은 문제들을 가지고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월, 수, 금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저희 주말에는 이게 프라이블 테스트라고 해서 프라이블 테스트 저희 아이론 매스랩에서 진행하고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일주일 단위로 본다면은 10번의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이 10번의 시험을 치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용을 좀 알고 있고 문제를 풀 줄 아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정해진 시간과 학교에 맞는 유형으로 좀 시험을 대비하면서 최대한 많이 실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게 결국은 희문고에서는 이제 고득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컨텐츠고요. 저희가 공개 특강이나 설명이 다 들었던 자료입니다. 이번에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고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해드리자면은 하프모의고사 X라는 거는 저희가 객관식 14문제를 20분 동안 풀 수 있도록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보이시는 거는 하프모의고사 Y라고 해서 1025죠. 1025. 10문제를 25분 동안 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은 단답형 연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 문제들을 25분 동안 풀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실전 대비를 할 때는 요 24문제를 가지고 저희는 50분이 아니라 45분 동안 준비를 할 겁니다. 45분 동안. 왜냐면은 타임어택은 결국은 내가 정해진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그냥 5분을 지우고 시작할 거예요. 5분을 지우고. 근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가서 그 약간의 좀 변수들을 다 통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2445라는 거는 저희 풀 모의고사라고 해서 요거는 저희가 주 1회로 따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희문고 개강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희 오늘부터, 내일부터 해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제가 희문고 학생들 또는 부모님들 상대로, 대상으로 상담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담을.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부모님께서 저희 학생 시험지를 좀 구해오셔가지고요. 저희 연구실로 사진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상담을 이렇게 충분히 드리는 거죠. 왜냐면 제가 시험지 정도는 봐야 이 학생의 좀 성적대나 또는 실력들을 좀 간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유튜브 영상에다가 요 하단에 링크를 넣어 드릴 거예요. 거기서 요 신청하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는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스파르타반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정대로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목표가 이제 결과로 증명하는 겁니다. 결과로. 제가 이제 쭉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학생들을 만나서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제가 보답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준비했고요. 혹시나 좀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제 연구소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개 특강 어떻게 하는지, 신청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시험지 상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 커리큘럼 안내까지 해서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